부정편을 펼쳐주세요. 부정편 46쪽에 7번 46쪽에 7번 자, P의 위치 Q의 위치 두 개가 주어집니다. 같은 방향 움직일 때 같은 방향 움직입니다. 자, 그럴 때는요 속도가 같은 부호여야 합니다. 속도가 같은 부호여야지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속도 구하는 식을 구해보면 V1은 2t의 제곱 마이너스 8t V2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같은 방향이 돼야 돼.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그렇다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자, V1과 V2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은요 뭐야? 0하고 4잖아. 0하고 4. V1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깁니다. V1 속도. 두 번째 V2는 마이너스 1하고 0인가? 그쵸? 진짜?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그래프예요. 같은 부호를 가지려면 4보다 미만일 때 V1도 음수, V2도 음수예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0과 4 사이에서 봐야 됩니다. 0과 4 사이, 오케이? 같은 부호를 가지면 같은 방향이에요. 이때 거리의 최대값입니다. 거리 최대값. 자, 두 개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당연히 위치를 빼버리면 거리가 나타나겠죠. 그렇지? 근데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 붙여야 돼요. 절대값 x1 빼기 x2 이게 거리에 대한 식입니다. 오케이? 거리는 양수야. 거리가 마이너스 1에 이 말 안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빼버리면 뭐가 되느냐? 뭐가 되니까 t의 세제곱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9t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미분 안 할게요. t의 제곱에 t-2분의 9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0에서 접하고 2분의 9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오케이? 그런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은 0초부터 4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보고 싶다는 얘기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부분에서 나오겠죠. 자, 아주 편리해요. 여기에서 자,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면 1대 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2 지점이에요.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 얼마야? 3이 되겠네. 3 넣어줄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거리의 최대값. 3 넣어주면 절대값 27 마이너스 2분의 3, 3, 9, 81. 오마이갓! 2분의 54, 27. 내시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18번으로 가면 돼. 그냥 학부 문제들, 별 3개짜리 문제들은요. 그렇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이고요. 그 안에 대적하는 원이 있습니다.
답은 어디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 12루트 3입니다. 정삼각형이 한 변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루트 3씩, 즉 3루트 3t만큼 증가했다라는 얘기야. 그치?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3씩 커집니다. 몇 초? 반지름 길이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7루트 3. 자, 한 변의 길이가 27루트 3이 되려면 몇 초 후가 되느냐? 27, 5초니까 5초 후래요. 그럼 5초 후에 넓이 변화율입니다. 내접하는 원의 넓이 변화율. 자, 일단 보자고. 좀 귀찮지만 좀 빠르게 풀 수 없나?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원의 반지름을 구하셔야 돼요.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이게 무게중심점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 18이 되겠죠. 다시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 되어서 6이 되겠죠. 6입니다. 6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봐. 이거를 이제 반지름이 얼마씩 늘어나는지. 얘가 얼마씩 늘어나요? 몇 분의 몇씩, 1초에 몇 분의 몇씩 늘어납니까? 몇 분의 몇씩 늘어납니까? 4분의 1씩 늘어나죠. 그럼 반지름도 4분의 1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6의 3분의 닮음이니까. 그치? 그래서 6에 대해서 4분의 1만큼씩 늘어나요. 즉 2분의 3만큼씩 반지름이 늘어납니다. 1초에. 오케이? 닮음 이용해서. 오케이? 어렵죠? 그렇다면 자, t초 후에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느냐? 6 플러스 2분의 3t가 됩니다. 이게 t초 후에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뭘 구하랬어? 넓이 변화율인가? 그죠? 넓이 변화율이니까 넓이는 6 플러스 2분의 3t의 제곱파입니다. 자, 변화율이니까 미분을 해주셔야 되죠. 덩어리 미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일단 x로 보고 그대로 미분을 해주신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걸 곱하라 라고 했죠. 이게 덩어리 n제곱에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얘가 넓이 변화율이니까 여기 t 대신에 5초 후에 넓이 변화율 5를 집어치죠. 그러니까 보시면 뭐 이게 더 이렇게 좋아지냐. 2 곱하기 2분의 5, 3, 15, 2분의 30, 15, 45, 2분의 45 곱하기 2분의 3파이. 그래서 없어지고요. 2분의 3, 5, 15, 3, 4, 14 이렇게 틀렸어요. 잠깐 왜 틀릴 리가? 틀릴 리가. 한대는 지금 17 어디가 45 어디를 말하냐 지금 2에 30 6이에요. t가 5 아니에요. t가 5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27 아니에요. 여기가요 15 12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적분을 숙제는 안 해주겠지만 부정적분을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우리가 채점하고 틀리면 고쳐야죠. 오케이.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적분해야 되니까 적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적분은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부정적분, 두 번째 정적분, 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자,
적분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여기 있는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을 가지고 우리는 적분이라고 불러주고요. 부정적분, 얘는 정확히 말하면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자, 수학은 언제나 반대 개념이 있어요.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나누기가 있고,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가 있고, 그치, 숫자가 있으면 역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반대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야. 미분을 만들었어요, 17세기에. 근데 미분을 만들었으니까 역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무얼 미분하면 x제곱이 되지? 얘를 반대로 찾고 싶었던 거라고.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어? 뭘 미분하면 x제곱이 돼? 2x가 된단 말이야. 자, 2x는 미분하면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주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이 이름이 없었어. 그럼 미분의 역과정이야, 역과정.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뭘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지? 물어봤어. 뭐가 돼요? 또 2x. 뭘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43만 4298이 되지? 2x인 거야. 그렇다면 어떤 걸 미분했을 때 얘가 되지? 얘를 물어보니까 무수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x제곱에 플러스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뭘 미분하면 2x가 되지? 하여튼 이 반대 과정, 얘를 가지고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처음에 불렀겠지. 적분이란 말을 안 썼단 말이야, 17세기에. 근데 자, 정적분, 적분이 어디서 출발, 뭘 구하기 위해서 적분이 나온 거지? 라고 물어보면 물질한다. 하여튼 뭐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곡선에 대해서, 직선이 아니고 곡선에 대해서 넓이라든지 부피를 구하고 싶어서 적분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요, 직선이 없습니다. 직선이 있을까, 과연? 절대 없어요. 이거 직선이야? 아니. 이거 직선이야? 아니야. 만배 막 확대시켜봐. 꼬부닥꼬부닥 할 거야. 반듯한 거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들은 전부 다 이상적인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직선 없어. 뭐 점을 정의할 때 점은 넓이를 가지지 않는다. 근데 찔렀잖아. 그럼 넓이가 있을 것이고 부피이 묻어나니까 부피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상적인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 딴지를 걸어요. 17세기에서. 그래서 17세기를 계속 그걸 믿어왔다가 계속해서 뭐 너희들이 배우는 수학이 기원전 200년 전에 BC 유클리드 아니지, 유클리드인가? 아니야. 누구지? 기하학의 아버지? 또 까먹었다. 뭐 얘기해줬나? 지난번에 이름이 너가 했던 것 같은데. 뭐 해줬던 것 같은데 이름. 아니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가 맞는 것 같아. 유클리드. 맞아, 유클리드가 맞아. 유클리드가 만든 그 무슨 수학 원론집이 있어. 그것들을 17세기까지 아무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었던 거야. 써왔던 거지. 막 평행선을 만나지 않는다. 근데 그때 말했듯이 우리는 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 그으면은 극지방에서 만나게 된다고. 이런 것들 막 딴지를 보는 거야. 17세기. 그래서 이게 천재들의 세계 막 17세기 르네상스 시기 막 나와서 이때 대부분의 다 뭐 수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뉴턴, 라이프니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타나는 거지. 하여튼간 막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에 어울리는 수학을 공부하면 구수학이라는 게 나와. 구수학. 존나 어려워. 나도 어려워. 못해. 거의 박사과정 이제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맛만 봤어, 나도. 하여튼 이런 걸 한단 말이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는 곡선에 대한 넓이에 대해서 항상 갈망을 했다. 곡선에 대한. 쌀때에서 오늘 사실 말하고. 이 얘기 듣는 나이가 흐르고 있어. 세계, 문명이 있잖아. 문명이 항상 강 주변에서 나타나잖아. 땅이 비옥하니까. 그래서 나일강에서 이런 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A하고 B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강들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막 침식이 되고 꽉 죽고 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부분이 깎여버렸어.
휴, 이게 물꼬리 새어난 거지. 이렇게. 아싸, A는 땡 잡은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만에 막 늘어난 거야. 막 이런 페달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왕국 수학자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도 곡선에 대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시작한 게 정적분이야. 기억이 20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걔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뭐? 노가다라고 해서 노가다를 하는 거야. 자,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 자, 사각형을 딱 만들어. 그 다음에 더 쪼개. 쪼개, 계속 쪼개. 쪼개. 계속 쪼개. 쪼개. 쪼개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게 나타나. 없애. 노가다 하는 거야, 이렇게 노가다. 또 쪼개. 쪼개, 쪼개. 그리고 또 없애. 이렇게. 점점 넓이가 가까워지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게 했었어. 17세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곡선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게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구분구조법이라고 불러요. 구분구조법. 구분시켜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예, BC 200년 전에 나타났던 거야. 이게 17세기까지 쓰였다고. 계속 2000년 동안 쓰였다고, 이 방법이. 넓이 구하는 게. 그러다가, 그리고 이게 원래는 여기 미적분에 있었어요. 여기 수투, 옛날 수투. 지금 미적분에 있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미적분 2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야. 이게 원래 있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정적분의 기원이 이건데,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지금. 너희들 미적분에서는 그냥 외워서 푸라라고 설명하고 있지. 하여튼간 구분구조법이 딱 이제 막 구분 지어가지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이제 필요 있는 것만 딱 더하는 거야. 그게 구분구조법인데, 17세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 극한이 나타나.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이야,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n은 내가 만약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넓이 함수하고 x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게 함수야. 여기 x축이 있어. 이 넓이를 구하고 싶고 이 식을 yfx라고 하잖아. 좀 편리하게. 오늘 그냥 소개만 할 거예요. 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 y는 fx.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a부터 b까지. 근데 못하겠어. 곡선이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쪼개. 2개로 쪼개봤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을 그려봤어. 자, 어때? 이 직사각형 2개 넓이가 이거 넓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이가 너무 많지. 또 쪼개봤어. 이게 지금 기원전 200년 전에 나왔던 구분구조법이야. 더 쪼개서 이렇게 또 사각형을 만들어. 어라? 넓이가 좀 더 가까워져. 그치? 곡선과 넓이가 가까워진다고. 얘를 무수히하는 거야. 무수히는 아니겠지. 사람이 지적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쪼개. 그리고 사각형들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 보면 하면 할수록 원래 넓이하고 가까워지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게 구분구조야. 근데 극한이 나타나 버리잖아. 나는 쪼개는 행위를 n번 쪼갰다라고 해버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 직접 내가 무한대를 쪼개지 않더라도 이 수식에 의해서 쪼개는 행위를 무한번 할 수 있게 돼. 무한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럼 만약에 이 쪼개는 행위를 무한번 하게 돼버리면 이 직사각형은 거의 선분처럼 될 거야. 그치? 가로가 거의 여기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런 선분들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야. 자, 무수히 많은 선분이 더해지면 뭐가 돼버려? 면이 돼버리지. 무수히 많은 길이가 더해지면, 선이 더해지면 면이 되는 거잖아. 그치? 선은 면을 가지고 있지, 넓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되면 양질 변화를 일으키게 돼. 그래서 넓이가 돼버려. 면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자, 정적분이야. 17세기 극한 개념과 합쳐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적분이라고 불러. 정적. 넓이 부피 구하겠다. 부피 구할 때도 항아리가 있잖아. 부피 구할 때 잘라. 그래서 계속 이런 쌓아가는 거야. 이렇게 원판들을 쌓아가면서 넓이를 구하는 거지. 부피를 구하는 거지. 근데 이런 개념에 의해서 정적분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 정적분은 이렇게 표현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
n번째의 넓이, 우리 수열 배웠잖아. n번째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얘들을 무한하게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n을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하여튼 이런 개념도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 하여튼간 이렇게 정적분해가지고 이제 넓이 부피를 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구하니까 정말 복잡해. 식 쓰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수학자들이 발견을 해. 뭐라? 미분을 반대로 가는 거 이걸 이용해버리니까 넓이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네 라고 발견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를 부정적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부정적분은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진행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저반리! 최저반리!